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히 진정이 안 돼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온라인 교육이 이렇게 많은 자료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늘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한번 이해하고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공감, 수용, 일치성의 5수준과 그리고 교류 분석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감의 5수준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준 1수준은 상대방의 언어 및 행동 표현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대방이 표현한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하는 소통하는 수준을 의미하고요. 자, 수준 2수준은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에 반응을 하지만 상대방이 표현한 것 중에서 주목할 만한 감정을 제외시키고 의사소통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자, 수준 3은 상대방이 표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정서와 의미를 표현하여 상호 교류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이죠. 수준 4는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의사소통하는 수준. 이 수준 4부터는 의사소통이 촉진되죠. 수준 수준 다섯 번째는 이 상대방이 표현할 수 있었던 이런 감정의 내면적 의미들을 정확히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내면적 자기 탐색과 완전히 같은 몰입 수준에서 이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과 의미에 첨가하여 그냥 의사소통하는 수준이죠. 자, 상대방의 적극적인 성장 동기를 이해하며 표현하는 수준입니다. 예, 한번 공감의 사례를 살펴보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을 한번 체크를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남자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왜 이리도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영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자, 1수준부터 5수준까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예, 다번이 될 것 같아요. 뭐가 시끄럽다고 그러니 공부했으니까 핑계도 많구나 라는 거고, 자, 2수준은 좀 시끄러워도 참고 하면 되잖니 뭐 이런 거고 되겠고, 대화 촉진이 안 되죠. 3수준은 예, 라번, 그래 우리 집이 시끄러우니까 공부하기 힘들지 뭐 이건 공감은 하지만은 저 상대방에게 깊숙이 감정은 오지 않겠죠. 4수준은 예, 가번, 내가 공부할 때는 식구들이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지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5수준은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군요. 이게 이제는 가장 5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만 일단 찾을 줄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는 엄마 나가세요. 노코드 없이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여긴 내 방인데. 자, 1수준 한번 볼까요? 예. 4번이 가장 낮은 수준 같은데 엄마가 자식 방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니 조그만 게 무슨 비밀이 있다고. 조그만 게 비밀이 있죠. 조그마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은 수준은 예, 라번을 한번 보시면 내가 화가 난 모양인데 엄마가 자식 방에 들어갈 때도 꼭 노크를 해야 하니? 당연히 해야 하겠죠. 예. 자, 3수준은 예, 가가 될 것 같아요.
너도 이제 컸으니 너만의 세계를 가지고 싶은 게로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4주 수준은 내 방에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가서 기분이 몹시 상했나 보구나. 예, 5수준은 혼자 있고 싶었는데 방해를 받아서 얹혀놨구나. 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용의 5수준 살펴보면은 1수준 가장 낮은 수용의 수준은 의사소통의 언어적 행동 표현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명백히 결여되어 있거나 정적 배려만 있는 수준. 수준 2는 상대방의 감정, 경험 및 잠재력에 대해 거의 존중하지 않는 수준. 수준 3은 상대방의 감정, 경험 및 잠재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존중과 관심을 전달하는 수준이 되겠고, 4수준은 그 상대방에 대해 깊은 긍정적 존중과 관심을 표명하는 수준이 되고, 수준 5는 상대방에게 한 인간으로서 가치와 자유인으로서의 잠재력에 대해서 매우 깊은 긍정적인 존중을 전달하는 수준인 것이죠. 자,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담자, 우리 집은 왜 이리도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영 공부할 마음이 나지 않아요. 자, 앞에 사례와 똑같은데 이것을 수용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낮은 수준은 뭘까요? 금방 알 것 같죠? 답은 뭐가 시끄럽다고 그러세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핑계도 많아지는 거죠. 자, 이 수준은 나가 되겠죠. 시끄러워도 참고 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3수준은 라번. 그래, 집이 시끄러우니까 공부하기 힘들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4수준은 가번이 되겠어요. 당신이 공부할 때는 식구들이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군요. 이게 이제는 4수준이고 5수준은 뭐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요.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세요. 관심도 많으시고 너무 잘해주니까 오히려 부담이 돼요. 자, 가장 낮은 수준 살펴보세요. 예, 다번이 되겠죠. 부모님이 잘해주셔서 불만이군요. 예, 이게 두 번째 낮은 수준은 이 수준은 부모님 입장이 돼보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수준은 당신도 이제 성인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모르고 계시는군요. 이게 3수준이고, 4수준은 예, 마번. 부모님이 공연한 참견을 많이 해 신경을 많이 쓰이는군요. 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수준은 예, 라번이 되겠어요. 당신 혼자서 대부분 일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부모님이 일일이 간섭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의사소통이 촉진이 되겠죠. 진실성의 5수준을 살펴보면은, 자, 1수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한 표현을 하거나 부정적인 것에만 진지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전체적으로 파기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이 수준 1이고, 수준 2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거의 관계가 없는 표현을 하거나 이런 상대방에 대한 진실성이 주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수준이고, 즉 부정적인 반응을 대인관계 탐색의 기초로서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수준. 자, 수준 3수준은 말하고 느끼는 것 중에서 부정적인 단서를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진지한 반응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수준이 되겠죠. 수준 4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진지한 반응을 나타내며 이런 긍정적인 반응 단서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수준이고, 수준 5수준은 상대방과의 어떤 비타산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고 깊게 자신의 모습이 되는 수준이 5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살펴보면 도대체 집이라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라고 했을 때 가장 낮은 진실성의 사례는 뭘까요?
예, 나보야 될 것 같아요. 당신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은 수준은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마번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정을 붙이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되겠죠. 4번은 당신이 집에 정을 붙이지 못해 저도 걱정이 되는군요. 예, 오수주는 제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걱정이 되는군요.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얘는 담배 좀 꺼 주시겠어요? 공기가 탁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자, 1수준. 예, 다번이 되겠죠? 숨도 못 쉴 정도는 참 호들갑스럽군요. 예, 2수준은요? 좀 참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제 가봐야 되겠고. 자, 3수준은 저도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가 되겠고, 라번이 되겠고, 4수준은 끄기보다는 창문을 열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자, 5수준은 적당한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숨이 막힌다니 꺼야 되겠군요. 이제 이렇게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5수준에서 뭐 공감, 수용, 진실 가장 높은 수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류 분석 상담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류 분석 상담은 그 자아 상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에릭 번이 이제는 이거를 주창했는데 이것은 이제 에릭 번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1910년에 태어나서 1970년대 사망을 하셨고 1910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출생을 하고 35년에 의사가 됐고 40년에 1940년에 개인 상담소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1943년 집단 심리치료를 했고 1958년에는 사회 정신의학 세미나를 열었고 1961년 심리치료에서의 교류 분석 책을 썼고 1968년에 교류 분석 보고를 하고 197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에릭 그 교류 분석의 의의를 살펴보면 에릭 번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고 이제 TA라고 해서 그 의사 거래적 상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 기법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담이기도 합니다. TA는 그 인간관계 교류를 분석하는 것으로 어떤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장면에 적용 가능한 이론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교류 분석 상담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이론이 굉장히 평이하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상 용어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 또 인간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철저한 확신, 인간 존재의 어떤 본래 성회복인 것이고 또 결단적 치료법, 인간은 자신의 생활, 감정,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 감정, 행동 차원에서의 어떤 통합적 이해를 한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 분석의 기본적 가정은 모든 사람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자타 긍정적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자, 그다음에 모든 인간은 사고 능력을 갖고 있고 따라서 모든 결정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며 그 결정은 변화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환경, 과거, 타인을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변화 가능하며 그 변화에 능동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관을 살펴보면은 인간은 모두 OK다 라는 것이죠. I am okay, you are okay. 그래서
이 I'm okay, you are okay가 안 되면은 조금 의사 교류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이제 수정시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아 상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한번 오늘 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런 결정들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을 자율적 존재, 그 다음에 자유로운 존재,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죠. 자, 나는 노력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리석다고 비난하지 마라. 그러니까 변명이나 핑계는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율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현실 세계에 대한 각성, 이런 게임을 통하지 않고도, 게임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이 있는데 이런 게임을 통하지 않고서도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자발성, 또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친교할 수 있는 친밀성을 가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일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유로운 존재다. 사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회나 어릴 때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 하더라도 인간은 많은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또 사회나 어렸을 때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자율적이고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대안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부모의 영향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이론의 핵심적인 것이죠. 자아 상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교류 분석은 자아 분석의 핵심인 것이죠. 자, 이 자아 상태 모델을 살펴보면은 이 감정과 체험의 일관성 있는 패턴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의 일관성 있는 패턴과 이러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즉 사람은 이 주어진 특정 순간에 주변의 환경 세계를 경험하고 또 이를 행동을 통해서 외부로 보여주는 자신의 방식을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자아가 있는데 어린이 자아, 어른 자아, 그 다음에 부모 자아, 어버이 자아가 있는데 부모 자아라고 어버이 자아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이 자아는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 행복하거나 유쾌한 감정, 충동적, 창조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어린이가 있고 순응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어린이는 자기 의존적이거나 즐거운 생각을 할 때 잘 작용을 하고, 순응하는 어린이는 5세 이전의 경험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술가들, 창조성 있는 사람들을 이런 자유로운 어린이가 이제 발달된 경우죠. 막 이렇게 장난기도 많고 FC라고 합니다. 자, 어른 자아는 10개월 이후 자신에 대한 능력감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내적 욕구와 외적 욕구를 중재하는 중개자인 것이죠.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사실적이고 계산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버이 자아는 5세 이전에 내면화되고 양육의 종류와 어떤 사회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는데 비판적 또는 통제적 어버이 자아와 양육적 어버이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얻게 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죠.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어린이 자아.
어린 시절에 실제로 느꼈거나 행동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이나 행동에 나타나는 자아 상태죠. 저도 이 어린이 자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린이 자아는 그 자유로운 어린이 또는 작은 교수로서 자유로워서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은 자발적인 부분이며 창조성의 원천인 것이죠. 때로는 제 멋대로 해서 의존적인 면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C가 높고 이 겉과 속마음이 같은 사람은 I am okay, 자기 긍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명랑하여 장난을 좋아하며 유머가 풍부하고 때론 멋대로는 면이 있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선천적인 예술적 소질, 또 창의성, 직관력 등도 이 FC에서 나옵니다. 자, 순응하는 어린이는 자신의 참된 감정을 억제하고 부모나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며 주로 부모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것인데 이 순응하는 어린이가 높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자기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I am not okay, 난 틀렸어. 그래갖고 그냥 상대방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FC가 지나치게 강하면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수 없어서 간단히 타협한 스타일입니다. 평상시에는 얌전하게 있다가 어떤 사태가 생기면 반항하거나 격노하거나 하는 것도 A씨의 행동 패턴 중에 하나죠. 꾹 억눌렸다가 그냥 폭발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속병이 많이 걸립니다.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가 갖고 있으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른 자아인데요. 이 어른 자아는 생후 10개월 이후 자신에 대한 능력감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사고와 합리적 행동이 그 특성으로서 어떤 내적 욕구와 외적 욕구를 중재하는 중개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른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그 행동에 자율성이 있고 개인의 행복과 어떤 성취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죠. 그래서 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뭐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사실 평가적이고 정보 처리적 역할을 하며 이런 사실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버이 자아인데요. 어버이 자에는 이제 5세 이전 어린 시절의 부모와 사이의 가치관이 내면화된 것인데 이 비판적 통계적 어버이 자는 그 양심이나 이상과 깊이 관련이 있어서 주로 비평이나 비난을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들도 가르치는 것이죠. 요 CP가 높고 겉마음과 속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은 타인 부정력이 많습니다. 유아나 OK. 그래서 CP가 지나치게 되면 거만하고 지배적인 태도, 또 명령적인 말투, 칭찬보다는 질책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를 깔보는 듯한 느낌을 주죠. 대화할 때도 이 CP가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깔보는 듯이 내가 어린이 자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깔보듯이 얘기를 해요. 자, 양육적 어버이 자아는 친절, 동정,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으로 아이들과 부하, 후배들을 의뢰하고 격려하며 이런 친부모와 같이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MP가 높고 겉마음과 속마음이 같은 사람은 타인 긍정력, 유아 OK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MP가 지나치게 강하면 과잉 보호가 돼서 지나친 간섭이 되기 쉬우므로 우리가 주의를 요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런 그 PAC가 어버이자와 또 성인자와 어린이자의 발달로 서로 중복되거나 이런 잠식된 경우에 이 혼합과 배타가 생기는데 이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버이자나 어린이자가 어른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베타는 이러한 어버이자의 어른자, 어린이자의 경계가 너무 지나치게 경직돼서 어떤 서로 왕래가 없는 거예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그러니까 뭐 어버이자는 어버이자 형태로만 계속 가는 거죠. 뭐 모든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게
이동이 되고 자유롭게 왕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경계가 지나치게 경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응 행동은 편견이나 망상과 같은 자아들 간의 혼합, 또 어느 하나에 고착된 배타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PAC의 대표적인 직업군을 살펴보면 CP, 비판적, 어버이자, 교장, 군인, 경찰관, 스포츠맨, 행정가, 명령형이죠. 그 다음에 MP, 양육적인 어버이자, 미술교사, 부모, 의사, 카운셀러, 간호사, 돌봄형. 그 다음에 어떤 성인자는 기사, 물리학자, 통계학자, 화학자, 세일즈맨, 세무사원, 계산형. 자유로운 어린이자, FC, 배우, 가수, 무용가, 음악가, 예술가, 자유분방형이고, 수능하는 어버이자, A씨는 비서, 타이피스트, 가정부, 도서관은 웨이트리스, 수능형, 이런 직업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